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많이 쌀쌀했는데 금세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호흡기 질환 중에 하나인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염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비염이 발생하는 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한의학에서는 코를 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는 폐로 들어가는 최초의 관문이죠. 폐는 건조한 공기를 싫어하며 너무 습한 공기도 좋아하지 않기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는 코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적당한 따뜻한 공기로 데워지고 적당한 습도를 갖게 됩니다. 춥고 건조한 지역일수록 사람의 코가 크고 높은 반면 덥고 습한 지역의 사람일 경우 코가 낮고 넓은 것도 이러한 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 속의 솜털은 외부의 탁한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며 코 속의 점액들은 코의 점막을 보호하고 먼지를 걸러주어 공기의 습도를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을 해주지요. 결국 폐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1차적으로 코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만일 외부의 차갑고 탁한 공기에 폐 속의 부드러운 세포들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각종 호흡기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염이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코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코 점막이 외부의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해져서 코가 정상적인 역할을 다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이죠. 따라서 이런 시기에 비염이 흔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염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비염은 크게 급성비염과 만성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비염은 코 안에 있는 점막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갑자기 염증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성비염은 대부분 급성비염을 반복적으로 앓거나 철저하게 치료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지요. 이러한 급성, 만성비염 상태에서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의 3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시도 때도 없이 콧물이 흐르고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코가 막히면서 발작적으로 재채기를 하게 되어서 큰 불편을 겪게 되지요. 아울러 코는 눈, 입, 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염이 생기면 염증이 다른 부위로 번져나가기가 쉬운데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코와 귀가 연결된 부위가 성인과는 달리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염증이 번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비염의 염증이 두개골 안에 부비강으로 번져가면 축농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비염의 염증이 귀로 번져가면 중이염에 걸리게 되죠. 그 외에도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머리가 항상 띵 하면서도 무거운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소화비염의 경우에는 성장 부진과 집중력 저하 및 학습 능력 장애와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비염은 만성 피로와 두통, 업무 능력의 저하, 수면 불량 등을 유발시킵니다. 따라서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비염으로 인해서 더 큰 병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비염의 발병 초기에 철저하게 치료를 하여서 비염의 잠재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동시에 급성비염이 만성비염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흔히 비염은 그 증상이 감기로 오인하기가 쉬운데요. 비염은 발열과 통증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열과 통증은
감기와 비염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감별점이 됩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짧게는 3일에서 4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면 호전이 되고요. 대부분 2주 이내는 회복이 되죠. 하지만 발열과 통증이 없이 콧물이나 재채기 증상이 2에서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에는 한의원에서 비염 및 충농증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한의원에서 어떻게 비염을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만성비염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서양의학에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쓰는 것에 비해서 한의학에서는 증상이 급성이든 만성이든 기본적으로 코가 버텨서 이겨낼 만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한의학의 치료 원칙입니다. 우선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진맥을 비롯한 관, 형, 찰, 색을 통해서 단순 감기와 폐, 비, 신장의 수분 대사의 불균형으로 인한 비염을 판별하게 됩니다. 일단 전문 한의사를 통해서 비염으로 진단된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비염 치료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선 폐가 차고 약한 체질의 경우 특히 비염에 걸리기 쉽다고 봅니다. 이 경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몸속의 나쁜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면 폐, 비, 신장의 순환이 원활해져서 수분대사가 정상화되게 되고 나아가서 비염의 근본적인 부분이 개선됩니다. 이렇듯 폐, 비, 신장의 순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코 점막을 맑게 해주고 폐의 기운을 강화시키고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한약을 주로 처방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폐열이 많은 체질은 코가 건조해지기 쉬운 경향의 비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성 음식인 술,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의 섭취, 스트레스 등은 폐열을 높이고 이로 인해서 폐와 연결된 코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폐열은 코 점막을 두껍게 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서 작은 자극에도 재채기, 콧물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는 출생 이후에 다른 오장육부의 장기 중에서도 폐장이 가장 늦게 발달해서 태열을 가진 소화는 열에 가장 취약한 장기가 폐장이 되므로 쉽게 감기에 걸리고 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폐열을 내려주는 한약을 쓰는 한편에 몸속의 열기가 피부와 코 점막에 잘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결국 이러한 한약 치료는 원기를 회복시켜서 면역력과 자연적인 치유력인 저항력을 높여주기에 다양한 증상과 체질을 고려하여서 환자에게 딱 맞는 맞춤 처방을 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한약 치료와 병행해서 직접적으로 코와 신체의 경혈에 침을 놓아서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침구 치료가 있죠. 최근에는 보다 발전된 형태로 비염 치료에 간단하면서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침요법이 있는데요. 이 요법은 한약을 추출하고 정제하여서 코 주위의 혈자리에 놓아 한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동시에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비염에 쓰는 보조요법으로 한약으로 만든 스프레이나 연고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코 안의 점막을 보호하고 막혀있는 코를 뚫어주기 위해 이러한 스프레이제나 연고제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코 속의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며 뿌리는 즉시 한약의 성분으로 코가 뚫리는 느낌과 함께 코 속의 부기를 감소시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끝으로 봄철이나 가을철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계절에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비염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은 생활 속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비염이 심해지는 것을 막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염은 규칙적인 운동과 맑은 공기의 섭취, 폐 기능 강화요법으로 폐 건강을 지켜야지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코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평상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담배야말로 폐의 진액을 마르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코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지요. 또한 날씨가 건조한 계절에는 코의 점막이 말라서 촉촉함을 잃으면 여러 가지 자극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가 마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가습기입니다. 단 가습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가습기는 매일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습기와 가까운 곳에서 자면 굵고 차가운 수증기가 바로 호흡기로 들어가서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머리맡에 두는 것보다는 코와의 거리는 2m 또는 3m 이상 떨어진 곳에 탁자나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먹는 유전자 변형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화학조미료와 방부제가 첨가된 식품, 튀김류의 과다 섭취로 인해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담음, 수독이라 부르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비염의 원인이 되죠. 따라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차가운 음식물, 편식은 삼가하시고 각종 야채와 과일, 된장, 요구르트, 김치 등 면역 기능을 키워주는 이른바 슬로우 푸드 위주의 식생활이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비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염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는지요? 한방치료 특성상 원인이 복합적인 질환의 치료에도 효과적이고 여러 질환이나 질병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에도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흔히 양약 중에 잘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등은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와는 달리 한약의 비염 치료는 신체의 수분 대사를 호전시키기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비염 증상이 있는 경우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한의원을 내원하셔서 전문 한의사에게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